따져볼수록 한국을 의식한 것이다. 부인하지 않는 미국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따져보면 볼수록 한국을 의식한 한국의 역할 비중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권위 있는 미국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런 의견을 잇따라 내어놓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조차 너무 모호하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호성으로 인해 대북 정책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받았던 비판을 상당 부분 피해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보였던 협상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선호했던 방법은 최종 목적과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계별 행동을 합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공화당으로부터 언제나 거센 비난을 받아왔고 실력 행사를 통해 국제 합의를 무산시키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공화당의 주장은 북한이 단계별 지원을 받고 최종 목적에 도달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를 표방하지만 사실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적대국을 상대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상원의 권력이 행정부와 달라지면 미국이 체결한 국제협정은 자초될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네바 협상 시기를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이든이 상원 의원이었던 시기에 1988년 미국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인 차이로 상원을 장악합니다.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이 1992년 11월 대통령에 당선되고 1993년 1월 취임합니다. 북한에선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에 대한 권력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에선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남북미 세 나라의 정권이 교체기에 있었던 1993년 북한은 IAEA의 특별 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함으로써 제1차 북핵위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미국은 1993년 두 차례 북미회담을 통해 NPT 탈퇴를 유보하고 흑연 감속로 포기를 대가로 한 경수로 건설을 제안했지만 합의하진 못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언론에선 유화책과 강경책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으며 1994년 2월에 북미는 핵사찰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에 이르는지 됐지만 북한이 IAEA가 요구하는 특별사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이어 제8차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단장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면서 북미 관계에 이어 남북한에도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었습니다. 미국에선 강경론이 점차 힘을 받으면서 미 항공모함 5척이 모든 북한의 핵시설을 폭파한다는 목적으로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과 전화를 통해 미국의 북한 폭격은 남북전쟁을 일으킨다 주장하고 민족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전쟁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전쟁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여전히 미국의 분위기는 북핵시설 폭파에 무게가 실렸으며 전쟁 위기감은 현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이 시기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자신에게 협상 정권을 주면 북한을 방문하여 이 전쟁 위기를 타개해 보겠다는 것이었는데 부탁이나 요청이 아닌 명령에 가까운 표현 때문에 빌 클린턴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제안을 2번이나 거절하게 되고 지미 카터가 주변의 조언을 받아들여 편지의 표현을 고친 후 방북이 성사됩니다. 지미 카터의 방북으로 북미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되고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에 북미는 서명하게 됩니다. 당시는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1월에 임기가 시작되는 11월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에 패배하게 되고 북미 합의는 바로 암초에 걸린 선박 신세가 됩니다. 북미 비핵화 합의의 핵심은 평화협정을 통한 북미 관계 정상화였는데 공화당은 북한의 기만책에 노란한 협정이라며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부시로 불리는 부시 정권 시절 1990년 북미 수교를 요청한 북한 제의에 싸늘한 반응을 보냈던 공화당이었기에 클린턴 행정부의 북미 합의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당시 공화당은 냉전의 해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클린턴은 1996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북미 합의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결국 자초되었습니다. 오바마가 당선되자 공화당이 가장 우려한 것도 북미 평화협정이나 관계 개선에 오바마가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북미 간 전쟁 위험이 1994년처럼 구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과 지미 카터가 노력하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제2의 민족동란은 다행히 막았습니다. 바이든은 상원 의원과 부통령으로 상원에서 44년을 지낸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의지를 지녔다 해도 쉽게 좌절을 맛볼 수 있는 미국의 이런 권력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이든입니다. 공화당도 공화당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북한이나 이란,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공화당 주류와 의견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고 공화당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든이 요청한 경제 재건 추경 예산이 공화당의 협조로 손쉽게 가결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바이든의 상당히 우호적인 공화당인데 대북 정책에서 명확성을 내보이면 정권 초기부터 심각한 대립각이 발생하고 이전의 민주당 대통령들처럼 의지만 있고 결과가 없는 상황이 싫은 것입니다. 바이든이 지닌 대북 정책 철학이나 동맹을 우대하겠다는 의지도 의지지만 공화당의 동의를 끌어내는 조건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정당의 색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색을 입히겠다는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지만 미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번 대북 정책이나 중국 정책을 통해 한국의 중요성만 비대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선 도전이 사실상 어려운 바이든임을 생각하면 4년이란 임기에 성과를 내고 싶을 것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바이든이 한국에 좀 더 의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국위선양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나저나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북한에선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 조건부라해도 신변안전보호를 미국이 약속한다면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 모든 일에 내 마음 같지 않은 현실입니다. 대한민국과 그리고 한민족, 외세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보려 하지만 대한민국과 한민족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의 존재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